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윤핵관 뭐 여기하고 갈등이 많지요. 이준석은 원래 김종인 키드였습니다. 김종인 그 잠깐 동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었지요. 그때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는 마치 서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이렇게 코드가 맞는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준석을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혀 안에 입안에 든 혀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김종인 총괄 비대위원장이 왜 나갔느냐? 윤핵관하고 갈등을 빚다가 친이계, 그러니까 친 이명박계 정치인들과 갈등을 빚다가 그래서 나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준석도 윤핵관하고 계속 뭐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는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휩싸여 있지요. 대전에 있는 뭐 나이트클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시쳇말로, 속된 말로 이 풀코스 술도 얻어먹고 나중에 여성과 잠자리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았다. 지금 그 논란에 휩싸여 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6월 24일 날 다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 결론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 정말 대전에 내려간 게 맞는지, 정말 술을 얻어먹은 게 맞는지, 정말 여자하고 잠자리를 함께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때 술상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아이카이스트라는 기업의 그 뭐 간부 상무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이준석한테 계속 그날을 잊지 않았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이준석이 그 사람한테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형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인가요? 그 사람을 대전으로 보내가지고 왜 대전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통해서 투자 유치 7억 원 이 각서 써준 거 저희가 각서 사진까지도 보여드렸죠. 이것은 증거인멸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을 보면은 대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정교하게 가다듬어서 대답을 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수사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 대전에 간 적이 없다 혹은 대전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합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거짓말이 되면 안 되니까 단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데 비슷한 효과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사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는 김철근이라고 하는 정무실장이 상대편한테 우회적으로 돈을 건네가게 하는 그 투자 유치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그런 각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김철근한테 시킨 적이 없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가 당대표도 오라 해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대전에 간 적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따진 이런 것들입니다. 가서 술 먹었느냐? 몇 번이나 갔었느냐? 뭐 2번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잠을 거기서 자고 왔느냐? 당신 잠자는 방에 여성이 들어왔었느냐?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당신이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뭐 잘 나가는 최고위원이었잖아. 청년 대표 최고위원. 그래서 당신한테 술 접대한 아이카이스트 거기가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그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폼 잡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짠 그런 기업이 됐었는데 당신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도와줬느냐 말았느냐? 이게 대가가 있는 술자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사법적인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묻게 되는 것이지요. 있는 대로 똑바로 대답하시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6월 초에, 지금이 오늘이 6월 7일 아닙니까? 뭐 이번 주에라도 이제 당대표 나오시오 하고 해서 뭔가 조사를 착착착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우크라이나에 갔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말이, 야, 정말 머리 좋다.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 당 중진들이 말렸건만 기차는 떠나간다. 그리고 혼자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입니다. 키이우를 방문한, 예전에는 키예프라고 불렀었죠. 키이우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금 거기에서 현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안내도 하고 있고, 뭐 뒤에 건물들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 아마 지금 위험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지금 방문하고 있는 장면을 우크라이나 쪽 인사가 SNS에 올려서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 혁신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시켰습니다. 혁신위원회. 그러면은 뭐 지금 혁신이라는 말은 여야 관계없이 아주 정치인들이 입에 올려놓고 사는 말입니다. 혁신. 나중에 보면은 뭐 혁신도 별거 없더만 일단은 뭔가 정치적인 고비를 넘을 때마다 쓰는 말이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혁신 비대위인가요?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혁신위원회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가 이제 굴러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1호 혁신위원도 이미 지명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공천 관리를 위한 혁신위원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선거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공천입니다. 공천. 공천을 받는 것에 목을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천 과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천 그 절차를 위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도가 시원찮아서 공천 잡음이 있었습니까? 그랬나요? 지금까지는 제도가 좀 허점이 많았었나요? 그래서 공천 잡음이 있었나요? 뭐 옥새를 들고 나르샤. 제도가, 시스템이 미비됐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혁신위원회가 무엇을 또 제대로 꾸며놔도 그렇습니다.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또는 당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지난번에 인천 계양을 공천이 그랬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랬듯이 또 한밤중에 전화 한 통화로 어떻게 저렇게 휘둘리면 그놈의 혁신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누구한테 그런 정치를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혁신위원회 만들고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그러면서 시간 벌고 윤리위원회와 아마 거기에 핵심 인사하고 계속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의 여러 중진들이 권성동 의원, 정진석 의원, 이런 4선 5선 이 중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하람 그 혁신위원회 위원 제1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 때는 이준석을 쪽쪽 빨아먹더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이 천하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정치인이면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크게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한 이제 정치인인데 말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공적으로 하는 말인데 쪽쪽이라니요.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